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항공산업을 가장 쉽게 설명해준다고 자부하는 대기업의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은 노선 확장으로 인해서 수익성 개선이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는 제주항공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선 확장인지, 그리고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추가 상승 모멘텀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를 제가 영상 속에서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딱 5분만 집중한다고 생각하시고 지켜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엔 일단 지방공항과 이 발리, 자카르타 노선이 신설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주항공이 어떠한 수혜를 볼 수 있을지 이런 부분 함께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 이러한 인도네시아 노선 운수권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이러한 가능성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 보잉 7378을 도입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보잉 7378과 더불어서 발리 노선과 어떠한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까지 제가 이번 시간에 이러한 순서대로 중요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국내 LCC들이 지방공항발 인도네시아 노선 운수권 확보를 두고 눈치 싸움을 시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알짜 노선인 발리 노선이 포함된 만큼 이러한 동남아시아의 노선 확장을 위해서 경쟁이 좀 본격화될 것으로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운수권 확보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바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정부가 최근에 항공회담을 열고 지방공항발 이런 발리, 자카르타 노선을 각각 주 7회, 총 28회로 신설하는데 합의를 했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아세안 10개국 중에서 항공 자유화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유일한 국가였습니다. 한국과 이런 인도네시아 간 국제선 운항이 제한되어 왔었고요. 특히 이런 양국 간의 대부분의 운수권이 인천공항으로 배정이 되면서 국적사인 대한항공과 이 외항사 가로다 항공이 독점 운항을 하고 있었습니다. 항공 자유화 같은 경우에는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국가 간의 횟수나 노선에 제한 없이 항공편을 운항할 수 있는 항공협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방공항과 발리, 자카르타 노선이 확대가 됨에 따라서 이런 지방사들을 운행하는 LCC들이 조금 이런 높은 수익성을 기대를 하는 모습을 제가 좀 보여줄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국제선 확장을 좀 계기로 발리와 자카르타 노선을 띄울 가능성이 있는 지방공항은 부산, 그리고 대구, 청주, 제주, 부안, 양양공항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를 지방공항을 보유하는 각 지방단체는 물론 중단거리 노선이 주력인 국내 LCC들도 이런 인도네시아 노선 취향을 위한 운수권 확보에 집중하는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발리 노선 같은 경우에는 거리 대비 수익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신혼여행지로서 수요가 굉장히 많아서 알짜 노선으로 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김해 그리고 발리 노선에 대한 운수권을 신청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지난해 인도네시아 북부 관광지인 마나도와 그리고 바탄에 전 세계를 띄우는 데 이어서 올해 들어서 미국의 보잉 차세대 항공기인 보잉 737-8 구매기 도입의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난해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김해공항에서 인도네시아 노선 취항을 준비를 했지만 현지 공항에 대한 슬롯을 확보하지 못해서 무산된 모습을 보여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지 않았지만 김해공항발 발리 노선이 핵심이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김해에서 이 발리 노선을 제주항공이 운수권을 확보를 하면서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을지 이러한 내용들 제가 또 추가적인 이슈가 있다거나 추가적인 내용이 나온다고 한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시청해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알짜 노선 발리 운수권 확보를 위해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집중해 봐야 되는 부분은 바로 제주항공이 올해 보잉 7378 기종을 들어오면서 이러한 인도네시아 운항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주항공은 올해 이런 보잉 차세대 기종의 보잉 7378을 순차적으로 들어올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앞서서 제주항공이 미국 보잉사와 함께 보잉 7378 기종의 50대
확정 40대 그리고 옵션 10대 도입을 위한 구매 계약을 체결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 보잉 737 같은 경우는 이런 발리 운수권, 발리 노선과 연관이 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잉 737 기종 같은 경우는 현재 운용 중인 보잉 737-800에 비해서 운항 거리가 1000km 이상 길어서 중앙아시아 그리고 인도네시아 등 운항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규 노선 개발 등 이런 새로운 기회를 좀 창출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따라서 이렇게 발리 노선이 확대됨에 따라서 제주항공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보잉 737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동급 항공기 대비 15% 이상의 연료를 절감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좌석당 운항 비용도 12%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제주항공 같은 경우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 비용 절감이 되면서 수익성이 강화되는 것을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운항 거리가 늘어나면서 인도네시아로 운항이 가능하기 때문에 발리 운수권 확보를 하는데 좀 더 용이할 수 있다는 부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신기종과 더불어서 시너지가 예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발리 노선 운수권을 확보한다는 이슈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내용이 나온다고 한다면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이 부분 저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제주항공의 향후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들을 함께 알아봤으니 이제 차트의 측면에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금일 주가가 1.57%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항공주들 전체가 조금 조정을 받다 보니까 수급이 좀 딸리면서 이렇게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현재는 이동평균선 밑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을 다시 돌파하면서 안착할 수 있을지 그 여부를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강한 거래량과 함께 좀 수급이 들어오는 것을 저희가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최근에 수급을 본다고 하시면 최근에는 이 시장의 자금들이 수요가 많은 저 PBR 관련주라던가 아니면 원전, 조선 그리고 이런 AI발 반도체들의 좀 수급이 쏠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항공사들의 이런 수급이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기관계 그리고 외국인도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부분에서 언제 수급이 들어올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수급이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들어온다고 한다면 이 강한 수요를 바탕으로 다시 주가가 추세를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은 제주항공의 발리 노선권 운수 확보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너지들을 좀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